동안 진행되는데요. 일단 첫째 날에는 오전에 집단 토의, 그리고 오후에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집단 토의와 심층 면접 합쳐서 40점이 배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수업 실현이랑 수업 나눔이 진행이 되는데 합쳐서 50점, 가장 많은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영어 수업 실현이랑 영어 면접 합쳐서 10점 배점이 됩니다. 를 준비를 하려면 경기도 교육청 사이트는 한 번에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정책들 몇 단계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카피 문구들이 다 있어요. 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집단 토의나 심층 면접 때 저 이만큼 압니다를 뽐내실 수 있는 거고요. 집단 토의만은 좀 다양한 구성원들이랑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들은 조금 여유롭게 하는 반면 상대팀원들은 또 공격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래서 서로 교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기다 보니까 감기는 본인들의 정책 같은 게 혁신적이라는 거라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혁신교육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워낙 그냥 줄거리다 보니까 스터디원들끼리 파트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초반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고요. 시간이 비교적 되는 1차 합격자 발표 전에 혁신교육이나 배움 중심 수업 관련된 책을 한권 읽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뭐 잠들기 직전에 예상 면접 하나 떠올려보고 답변 하나를 해보고 잔다거나, 뭐 샤워를 할 때 샤워기가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신다거나, 그렇게 즉석으로 하나씩 떠올려보는 것들이 의외로 순발력 같은 거에서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 거 신경 안 썼네. 신경 쓰이는 요소들을 그냥 내가 안 하시면 돼요. 이 치마 너무 짧지 않을까? 이 신발 소리 나면 안 될까?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상관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나한테 편한 복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보통 모였는데 수업 실현 과목으로 나오는 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정도이잖아요. 저희는 과목을 하나씩 정하고 그 지난해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참고하여 그 과목에 나오는 부분을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한 달 좀 넘게 총 20개의 예상 문제를 제작을 하여서 서로 돌려가면서 풀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단 도입 부분에서 나만의 배움 목표를 설정하게 했어요. 그냥 학급 전체의 배움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배움 목표를 설정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수업 나눔할 때는 뭐 맞춤형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소외되는 학생 없도록 책임 교육 이런 식으로 많이 엮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발화를 할 때 최대한 학생 중심으로 들리게끔 발화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발화로 이끌어가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덕질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덕질하는 멤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혜정아, 전진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아서 오히려 입에 붙고요. 특히 덕질을 할 때 좋은 점은 다문화 친구 이름이 한 명씩은 꼭 들어가 있어요. 애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덕질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방법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괜찮네요. 저도 평가봤어요. 괜찮네요. 수업 나눔 질문들을 다 하나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위질을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수업 실현을 하면 그 친구의 문제를 보면서 다른 스터디원들이 수업 나눔
뭐를 물어볼지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연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나눔 질문을 볼 수 있게끔 저희끼리 연습을 했어요.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게 교육적 함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연기를 하시면서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말하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책임 교육을 어떻게 실현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저는 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뭐 이런 교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던지고 그 다음에는 저는 뭐 책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시로 수업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틀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눌 때 시간도 잘 맞출 수 있고 또 말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만 구상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수업 나눌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중요 부분에 표시를 해서 한 번쯤 상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기본 실력이 중요한지 걱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회화 하듯이 준비를 했었는데 프리토킹도 막 해보고 만능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보통 학교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만능답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교직생활의 이상향을 하나 맞는 키 3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 대충은 끼워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은 크게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들어가 줄 수 있는 게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인공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동기들에게 여러 가지 게임 규칙을 영어로 설명해 놓은 이미 그 만능 틀이 있어요. 그걸 구하셔서 일에 그냥 최대한 붙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다. 대표였던 근데 그런 걸 불안해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그냥 당장 닥치는 현실이니까 내가 당장 준비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사선 산책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험을 쳤던 수험생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감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냥 편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정리했던 생각을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자성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자성서를 얼마나 잘 쓰는지 얼마나 막 명필로 쓰는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성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내 생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게 메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나야 돼요? 그냥 제가 3일 내내 10번, 11번만 뽑았는데 그건 그냥 개인의 손이 어머. 잘 타고나요. 제가 너무 3일간 뽑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공 구경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시계 차잖아요. 시계를 차서 분침과 초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눠주는 수험생 누이사항 종이가 있어요. 그거밖에 나한테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로 막 종이 접고 경기는 아무래도 저번 이제 2018년도에도 첫째 날에 인턴기사제, 두 번째 날 프로젝트쇼, 영어도 사실 평소와 다르게 막 학급자나 이런 거 면접에 물어봤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막 내용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 조건을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연습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발력을 기르시는 게 혁신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웃음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여기에 웃음을 가득 담고 가서 말을 할 때 이렇게 그랬습니다 끝에 웃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그게 되게 큰 플러스 점수였던 것 같아요. 웃음 주머니. 일단 2차 준비 막 힘들고 어렵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2차도 무사히 잘 봐서
같이 교식에서 만나요. 면접관분들은 수험생분들을 보시는 게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파악하실 수 없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붙고 나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붙고 나서 즐겁게 이제 교직생활 재밌게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붙을 거예요. 안녕.